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공정님이 시내버스가 안 다녀서 40분 걸어서 출근합니다. 춥네요. 파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네. 1127님은 오늘 아침 출근길 정말 힘들었습니다. 버스 파업에 겨우 잡은 택시마저 취소됐습니다. 제이비는 출근길 괜찮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주셨네요. 저희 걸어 다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아무튼 조금 더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쟁점이 통상임금인 것 같던데 좀 빨리 합의점을 좀 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직 소식 못 들으셨던 분들 계실까봐 다시 알려드리면 서울시내버스가 오늘 첫 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비상대책이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구별로 셔틀버스 같은 것도 운행을 한다고는 해요. 근데 그 정보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출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눈까지 내려가지고 얼어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파업이 없더라도 조금 더 서두르셔야 되는데 파업까지 겹쳤기 때문에 많이 서두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세요. 또, 지금 일어나도 늦나? 또 그렇게 혼을 내요. 그렇다. 아니, 아직 약간 자고 계신 분들이 약간 비몽사몽 들으실까봐 깨시라고 네. 제가 소리 좀 질러 보았네요. 네,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결정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징계 시효 완성 여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좀 풀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징계 사유로 올라갔던 게 모두 13가지였습니다. 근데 김병기 의원은 이 가운데 11가지는 징계 시효가 지난 거다. 시효가 3년이거든요. 징계 시효가 지난 거다. 그래서 징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다만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그리고 제주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이거는 징계 시효가 이제 살아있고 김병기 의원도 이거는 시효가 지났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이런 말을 추가했습니다.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여러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과 쿠팡 관련 논란 등이 판단에 포함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시효가 지난 걸 가지고 억지로 징계 사유를 삼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명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한데 김병기 의원은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는데 자 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징계 결정은 재심 청구할 거다. 그럼 바로 재심 청구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 재심 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되면 2달 이내에 재심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되는데 이렇게 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계속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냐? 비상징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윤리심판원이 내렸던 제명 의결을 이제 제명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로까지 가야 되는데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표의 직권으로 비상징계로 해서 제명을 확정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갈까요? 엊그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를 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본다면 거기까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라이언킹님은 당을 나가서 소명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정용식님은 김병기 의원이 제명 결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국민 정서는 뒷전인가요? 라고 물어주셨고요. 이사나님은 고개 숙여 반성할 줄 아는 것도 현명한 건데 왜 그거를 못할까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아무튼 지금 이제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징계 시효 지는 것도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전 보좌진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상당 부분이 뭐다? 보좌진들을 해고한 것에 대한 안갚음 차원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고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궁금했던 게 전 보좌진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정말 사실 무근이라면 얼마 전에 뉴스토마토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왜 그게 사실 무근인지 반박을 했으면 되잖아요. 그럼 기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팩트 반박을 했었나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럼 그거 뭐냐?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건희 씨 관련 추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특검이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이름이 하단에 새겨진 메모장에서 김건희 씨의 개인 메모를 확보를 했다고, 여기에 적혀 있는 개인 메모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느냐? 총선에 이기려면 김기현 조직이라는 글귀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나경원 머리를 너무 높이지 말라라고도 적혀 있었다고 하고 1. 카리스마 2. 호감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권성동 장제원이 도와준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지금 제가 4가지 글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4가지 글귀가 모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2023년의 38 전당대회.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던 바로 그 전당대회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분석이라고 합니다. 권성동 장제원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때 김장연대가 구축이 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다음에 나경원 머리를 너무 높이지 말라. 이때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에 나오려고 했다가 저고위 저출산 고령화 그 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촉되고 그다음에 초선들이 나오지 말라고 연판장 돌리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모장에 적혀 있는 내용과 실제로 나타났던 현상이 상당 부분이 겹친다. 그러면 당시 전당대회 때 김건희 씨가 정말 모종의 역할을 배후에서 했던 것이냐라고 하는 의혹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노상원 씨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통화해서 불러주는 대로 적었어요. 뭐 이러려나요? 뭐 해명이 나왔는데요. 김건희 씨 쪽에서는 쪽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변호사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성 시기, 작성 경위, 메모의 실질적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씨 본인이 아니라 김건희 씨 쪽이니까 변호사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2차원인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보면 될 텐데 궁금하네요. YMG님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뭐 해명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짱구님은 메모를 보니 가방값을 확실히 하신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 보내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정부가 어제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전한 내용 그대로인데 여기 하나 더 추가로 전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가 발생할 경우에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이걸 좀 추가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발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요 소식만 전하고 나머지는 인터뷰에서 소화할 텐데요. 그러니까 전해드릴 소식이 뭐냐?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오늘 자문위 회의에서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 발표 내용은 자문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자문위가 정부에서 결정을 유예한 보안 수사권 논의를 이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정부 발표 내용은 검찰 특별수사청을 별도로 설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평가도 했다고 하는데 자, 궁금한 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사람이 서부학 교수 한 명에 국한되겠느냐 아니면 다른 자문위원들도 사퇴가 줄 있는 것이냐 이게 좀 관심사고요. 또 하나의 관심사가 뭐냐 민주당 내부 움직임인데 정청래 대표가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주시길 당대표로서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SNS 등을 통해서 개별 이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질서 있는 토론이라는 것은 당 내부의 토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 내부 토론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당정청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어제 정부안이 공개되기 전에 그러면 당과 정부의 상의는 없었던 겁니까? 조율은 없었던 겁니까? 그냥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민주당도 그냥 쭉 지켜보다가 그럼 지금부터 당 내부 토론 통해서 입장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입장 가지고 정부하고 조율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던 걸까요? 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담쟁이 넝쿨님이 겉옷만 바꿔 입은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부안에 대해서 물어주셨고, 김채영님은 검사들이 만든 검사개혁이라고 촌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내란척결님은 검찰총장 이름 그대로 쓰는 건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 모든 평가들은 잠시 후 3부에서 인터뷰로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석열, 김용현 등의 일반 이적죄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첫날부터 아주 익숙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첫째, 윤석열, 김용현 등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어떠한 증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점, 그리고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 조서와 진술 조서 등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재판부가 이미 공소 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라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에 나온 보도로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뒤이어서 기피 신청을 철회를 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호칭 문제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 이걸 걸고 넘어졌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통령이셨고 장관이셨고 또 방첩 사령관이셨고 또 드론 사령부 사령관이셨습니다. 정말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끝에 피고인 이렇게 호칭하는 거는 참 민망하고 거북스럽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을 구합니다. 네, 물프레님이 지겹다 이렇게 촌철 보내주셨는데 워낙 자주 본 장면이라 뭐 새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가를 안 하고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재판장인 이정혜 부장판사가 앞으로는 피고인 앞에 이름을 붙이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고 하고 정리를 했다고 하니까 그 점만 전해드리겠고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건 의원직을 사퇴한 이뉴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인데요. 이뉴한 의원의 본인 육성이 아니라 AI 그 음성으로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거 잠깐 들어보시죠. 1년 전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선포한 계엄이 절박하고 극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엄 후 지난 1년 동안 밝혀지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럽고 치욕스럽습니다. 네, 이뉴한 전 의원이 말한 치욕. 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이런 걸 느끼기나 할까요? 아니, 자신의 이름 뒤에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 뒤에 피고인이 붙는 거잖아요. 윤석열 피고인 계속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혀 치욕스럽지 않나 봐요. 그러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이상민 전 행안전안전부 장관의 공판도 어제 있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을 받지는 않고 탁자 위에 있는 걸 보기만 했다라는 이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에 특검이 그날 밤 9시 48분에서 51분 사이에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거론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 시간에 올 수 있을까 걱정돼 당일 일정표를 꺼내봤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꺼내봤다도 아니고 꺼내봤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뭐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부인 걱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난리통에 계엄 선포한 후에 부인이 지금 울산에서 서울로 차로 올라왔나?
몇 시인가 기차로 올라왔지? 그걸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누구 앞에서? 한덕수 총리 앞에서.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라사랑님은 오히려 참 일관성 있는 행동들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뭐 이상민 전 장관이 최후 진술에서 제가 대체 무슨 이유로 뭘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건지 알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최후 진술에서. 네. 답답하고 황망한 건 국민들 아닐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네. 그리고 이태백 님이 과연 오늘은 선고가 될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해 가지고 결심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연된 결심. 선고가 아니라 이제 구형이죠. 그렇죠. 기소원제 특검 쪽에서 이렇게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네. 이제 구형이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나올지요? 오늘 어제 인터뷰했던 김용남 전 의원은 오늘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보죠. 어떻게 될지. 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가보훈부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감사를 벌여서 비위 14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 내용을 김영석 관장에 통보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교회의 독립기념관 강당을 무상으로 내줘서 예배를 보게 하고 업무 시간 중에 배우자와 함께 독립기념관 근처 수목원을 찾으면서 입장료와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공휴일에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등등에 대해서 김 관장은 감사 과정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알 수 없었고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챙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영지원부장을 불러서 주말과 공휴일 업무 추진비 사용 가능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먼저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 신청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보훈부는 이 일을 모두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임이 되는 겁니까? 바로?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이사회가 열려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관 강당 무상 사용의 경우 보훈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얼마냐? 최대 2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원초님은 장소 대여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해서 만든 채널님은 독립기념관장 해임 절차 중에라도 직무 정지가 먼저 시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셨네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제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한 3천여 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쿠팡이 자체 조사에서 제시한 3천 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분석이 완료되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자, 이 두 마디를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언뜻만 살펴도 유출 규모가 많다. 그걸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쿠팡은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면? 아니면 뭐를 결심을 했던 겁니까? 이 경위를 밝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셀프 조사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발표했는가.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셀프 조사 결과 발표가 이 숫자를 잘못 센 그 실수의 차원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동이라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뭘로 갑니까? 허위 공시 의혹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조사 과정과 그 내용, 그 결과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옥황상제님이 훨씬이 얼마 정도인지 속 시원히 밝히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내놓겠죠. 그죠? 네. 훨씬이니까 뭐 몇백 단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짧게 한 소식만 더 전해드리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세청이 국세 체납액이 급증하자 관리 부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1조 4천억 원의 체납 세금을 위법 부당하게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탕감?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무기 중개 관련 대기업 회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고액을 체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냐면 시가가 1,400만 원에 이르는 로마네 꽁티라고 하는 와인을 비롯해서 하여간 와인 1,005병 시가로 하면 45억 원어치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압수한 지 8년 만에 해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돌려줬다는 겁니다. 야, 8년을 더 숙성시켜 준 거네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여성용 명품 가방 압류도 해제해주고 출국 금지 조치가 있었는데 담당자가 임의로 해제해 줬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칼을 들이댄 게 아니라 철퇴를 내린 게 아니라 뭐냐면 레드카펫을 깔아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참 이건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